세턴은 쿠마의 등장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군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쿠마를 탈출시키고 얼마 뒤 자폭 스위치를 눌렀기에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천룡인의 노예 쿠마는 세계정부 최고 권력자 오로성의 얼굴에 제대로 펀치를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만난 자신의 딸 보니를 안아주었죠. 이때 너덜너덜해진 세턴의 신체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어 쿠마를 공격했지만 상디가 막아냈고 이어서 프랑키의 레디컬 빔까지 맞았습니다. 드디어 회복을 마친 키자루가 성장을 보이라며 프랑키를 간단히 제압, 그리고 에그헤드를 멸망시킬 버스터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베가펑크는 에그헤드가 멸망하면 과학의 진보는 100년이 늦춰지니 버스터콜을 중지해달라 애원하지만 세턴은 세계정부에게 방해되는 진보 따위 필요 없다 받아쳤습니다. 한편 움직이지 않던 쿠마와 보니 일행은 에그헤드 뒤쪽으로 이동해 탈출을 준비했고 상디는 베가펑크를 반드시 구해내겠다며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에그헤드 연구층에서는 나미 일행이 탈출을 준비하며 써니오를 대기시켜둔 상태. 그러나 버스터콜 명령에 의해 공장층은 불바다가 되기 시작. 이때 키자루는 도망치고 있던 보니 일행을 격추시키며 공중에 떠있게 되었고 파시피스타에게 그대로 노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가펑크는 아틀라스에게 긴급하게 무언가 말했고 같이 있던 보니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에게 보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쏘지마 아빠, 우리들을 이 섬에서 벗어나게 해줘. 그 말에 반응한 모든 파시피스타는 일제히 공격 타겟을 해군으로 바꾸어 폭주하기 시작. 베가펑크는 보니가 쿠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파시피스타에게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오르성의 위건 순위보다 보니의 명령권을 최우선으로 설정해둔 것이었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개빡친 세턴은 베가펑크의 복부를 관통시키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에게 보니 일행을 직접 제거하라는 명령을 했고 키자루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해야 하는데 키자루가 준 밥을 먹고 회복한 루피가 키자루를 기습하며 보니 일행을 지켜냈습니다. 세턴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게 된 베가펑크에게 다가온 보니. 베가펑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쿠마와 보니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태양의 신 니카는 바로 일진모자 루피였다고 말해줬습니다. 같은 시각 에그헤드 북동쪽 해안에 거대한 해적선이 등장했고 그곳엔 100년 전에 멸망했다고 알려진 거인 해적단 도리와 브로기가 일진모자 루피이자 태양의 신을 지키려고 나타난 것이었죠. 그리고 거인 해적단 선원들과 함께 에그헤드 내부로 진입 완료. 버스터콜 작전 중이던 해군 병사들과 군함을 차례대로 박살내며 전진. 본인은 루피에게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고무 펀치 날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두 번째, 베가펑크가 당한 만큼 세턴을 때려줘. 세 번째, 에그헤드를 벗어나게 해줘. 루피는 곧장 던 게틀링으로 세턴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틈에 보니를 죽이려던 키자루의 레이저를 걷어찬 상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빛보다 강하다. 그걸로 가능하다면 물리학은 끝이라고 답하는 키자루. 루피와 상디 목 정도는 챙겨가지 않으면 면목이 없을 것이라며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루피에게 처맞고 날아간 세턴이 있는 곳에 등장한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 카타리나 데본과 바노거. 세턴의 다리를 터치하며 임무를 완료했다 말하는 데본. 검은수염 해적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 세턴. 그러자 세계를 노린다는 바노거의 답변과 동시에 세턴의 공격을 순간이동 능력으로 피하며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데본과 바노거의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 소리쳤죠. 바로 젖은머리 카리브. 검은수염 티치를 동경해 바다로 나왔고 그의 부하가 되는 것이 꿈이라 말하며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노거는 바로 경계하며 죽이려고 했지만 카리브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가진 정보력을 어필하였습니다. 고대병기 포세이돈과 플루톤을 알고 있는 건 밀즈모자 일당과 자신밖에 없으니 자신만만해했죠. 같은 시각 에그헤드 해안 근처에선 보니의 명령을 받은 파시피스타와 해군 버스터콜 병력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해군 3스타들이 모여 보니를 죽여야 한다 말했죠. 그리고 북동쪽 해안으로 도망치는 보니의 뒤를 노린 해군 중장 토사는 필살기를 사용하려 했으나 거인족 도리와 브로기에게 저지당했습니다. 루피를 도와주러
왔다는 말에 보니는 곧장 루피와 베가펑크의 위치를 알려주고 구해달라 소리쳤죠. 에그헤드 중앙에선 오르성 세턴이 본격적인 동물로 변신하여 루피와 상디를 죽이기 위해 날뛰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에 해군대장 키자루는 베가펑크에게 한 번 더 공격을 적중시키며 확인 사살 완료. 루피는 뒤늦게 거인으로 변신하여 세턴과 키자루를 동시에 저지하는 데 성공. 이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베가펑크의 방송 사운드, 세계의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선언. 한편 베가펑크의 방송이 전 세계로 퍼지자 수많은 인물들이 집중했고, 성지 마리조아에 있던 나머지 4명의 오르성과 세턴이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죽인 걸 확인했는데 그와 동시에 방송이 송출되도록 설정한 것 같다며 빨리 저지해야 한다 말했죠. 세턴과 키자루는 태양의 신 니카를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루피의 던 심벌즈 기술에 둘은 피자 도우처럼 납작해지는 능욕을 당했습니다. 키자루는 루피에게 날려져 군함에 처박혔고, 세턴은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은 모습으로 반격. 이어서 나머지 오르성 4명에게 부르겠다는 선언을 한 뒤 에그헤드에 쏟아지는 검은색 화염. 성지 마리조아에 있던 4명의 오르성은 순간이동을 통해 에그헤드에 등장. 루피는 괴물이 5마리가 되었다며 기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르성의 능력이 원피스 연재 27년 만에 공개되었습니다. 세턴성은 규키, 마즈성은 이치마데, 머큐리성은 호키, 나스주로성은 바코츠, 피터성은 샌드웜으로 변신. 오르성 5마리는 태양의 신 니카로 변신한 루피와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근처에서 해군을 공격하고 있던 파시피스타를 제압하기 위해 나스주로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 파시피스타를 한방컷 시키며 해안가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펑크 레코즈가 있는 영구층으로 향하는 이치마드로 변신한 마즈성. 같은 시각 조로는 CP0 로브르치를 제압하는 데 성공. 하지만 쓰러지지 않는 로브르치를 징베가 등장해 막타치고 조로와 함께 써니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로브르치 앞에 등장한 건 괴물로 변한 오르성이었고, 요크는 어디 있냐는 질문에 A동 4층 사령실에 있으며 밀짚모자 일당 5명과 베가펑크 2명은 영구층 뒷문에서 탈출을 준비하는 것까지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루치는 한 가지 부탁을 남겼는데, 바로 사령실에 부상당한 파트너가 있는데 목숨만 살려달라는 것이었죠. 마즈성은 벌레 따위는 밟으려고 의식해서 밟는 게 아니라며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한편 루피는 오르성 샌드웜 능력자 피터성에게 잡아먹혔으나 도리와 브로기의 도움으로 빠져나왔고, 오랜만에 만났다며 너희를 구하러 왔다고 말한 뒤 탈출의 신호를 울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호키로 변신한 워큐리성은 강력한 폐왕색을 뿜어내며 루피의 눈과 해군 대장 아카이누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사왕 샹크스에게 받은 밀짚모자까지 한방에 날아가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강력한 공격이 들어왔지만 도리와 브로기의 방어, 루피는 나무를 갉아서 야구 방망이를 만들었고, 세턴이 뱉어낸 폭탄을 받아쳤습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불사신이라며 빨리 도망치자 말하는 루피. 같은 시각 에그헤드 북서쪽 해안 근처에서 목격된 거인족보다 거대한 고대 로봇, 그리고 베가펑크 요크와 만난 이치마데로 변신한 마즈성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멈추기 위해 연구소에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막을 순 없었죠. 다행히 공격에 휘말리지 않은 CP0 카쿠와 배신자 스튜시, 그리고 스튜시는 프론티어 돔을 해제하기 위해 에그헤드에 남기로 했고, 에디슨 또한 밀짚모자 일당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루피는 샌드웜으로 변신한 피터성과 호키로 변신한 워큐리성을 상대로 각각 200 건물을 쑤셔봤고, 레드록으로 꿀밤을 먹이는 등 적극적으로 공격했으나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사왕 카이도의 패기와 대등했던 루피의 부장색보다 워큐리성의 머리가 더 단단했습니다. 루피가 오르성 2명을 상대하는 동안 세턴과 나스주로는 각각 니코로빈과 주얼리보니를 죽이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오르성 마즈성은 펑크 레코드 내부에 진입 성공. 그리고 전보벌레를 발견했죠. 전보벌레 위로 보이는 닥터 베가펑크의 뇌에 펑크 레코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차분하게 전보벌레를 밟아봤으나 베가펑크의 방송은 멈추지 않았고, 빡친 마즈성은 분노한 채 베가펑크 방송이 송출되는 전보벌레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니를 죽이려던 나스주로의 턱을 걷어차버린 상디. 하지만 곧바로 바코츠로 변신한 나스주로에게 물려버렸죠. 이번엔 상디를 구하기 위해 보니가 거인같은 미래를 사용해
거인족으로 변신하여 나스주로를 공격. 세터는 로빈을 죽이기 위해 공격했으나 나미와 초파, 우소, 부룩이 필사적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베가펑크는 방송으로 자신의 심장이 정지하면 지금 보이는 영상이 나오도록 설정해뒀다는 걸 전세계에 밝히며 베가펑크가 죽었다는 걸 전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세계는 바다로 가라앉는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시작부터 폭로했습니다. 충격적인 베가펑크의 발언에 해군 본부부터 시작해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했고, 임펠다운에 갇혀있던 도안께서는 마젤란에게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이사가자고 재촉했죠. 다급해진 오로성 5마리는 모든 생명 반응을 전부 파괴하며 매우 조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가펑크는 말을 이어가는데 얼마 전 전 세계에 이례적인 지진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인해 해수면이 1m 상승했는데 해당 지진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영원한 에너지를 꿈꾼 게 자신의 첫 번째 죄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부터 800년 전에 비어있는 100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포네그리프라 불리는 것을 해독해야만 알 수 있는데 세계 정부는 이걸 금지하고 있다 했죠. 하지만 본인은 포네그리프를 해독했고 이것이 자신의 두 번째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00년 전 고대 왕국에서 태어나 엘바프에 전해지는 태양의 신 니카처럼 고무 같은 몸으로 싸웠다는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 포네그리프에는 거대한 싸움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조이보이의 적은 현재의 세계 정부를 세운 과거 20인의 왕들이 모인 연합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뭉쳐야 조이보이 무리와 싸울 수 있었고 두 세력은 선과 악이 아닌 두 개의 사상이 부딪혔다 했죠. 그리고 조이보이가 태어난 왕국은 900년 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경이로운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였고 전쟁에 사용된 병기는 현대 과학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백의 100년은 조이보이의 패배로 인해 막을 내렸고 공백의 100년 동안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인해 세계는 이미 한번 바다로 가라앉은 상태이며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과거 가라앉은 대륙의 일부분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수면은 100년 사이에 무려 200m 상승했고 그로 인해 세계의 기록이 지워졌다고 말했죠. 그리고 해수면이 200m나 상승했던 이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고대변기에 의해 가라앉은 것이고 얼마 전 지진 또한 고대변기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고대변기는 다시 가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기에 공백의 100년에 일어난 거대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마더플레임 한 조각이 도난당했고 2주 뒤 루루시아 왕국 방면의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났고 왕국은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얼마 뒤 세계적인 지진이 관측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불이 고대변기를 가속시키고 말았다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서 고대변기는 총 3개가 존재했고 조이보이는 그걸 후세에 물려주려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건 원피스 최초 그랜드라인을 제패한 로저 해적단 일당이라 말했습니다. 베가펑크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 성지 마리조아 내부에서는 천룡인들이 활을 대고 있었는데 그중 샤를리아 궁은 공백의 100년이란 것이 무엇이냐며 의문을 갖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200m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는 베가펑크의 말과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은 놀랬고 물에 잠겨있는 유적의 모습과 인어공주 시라오시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비비와 닮은 800년 전 네펠타리 릴리로 추정되는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에그에 대해서는 오르성이 베가펑크의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세터는 니코 로빈을 죽이려는 임무도 포기한 채 전보벌레 찾기에 전념했고 나스주로는 전보벌레 기척을 느끼고 레페이지를 반갈죽 시켜버리는 강력함을 보인 뒤 곧장 써니오를 향해 돌격. 하지만 조로가 막아내며 오르성을 날려보내는 데 성공. 이때 베가펑크 요크는 전보벌레가 공백의 100년 때 움직이던 철의 거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로성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철의 거인 앞에 모인 오로성 5마리는 베가펑크가 D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에게 남기는 말을 할 때 철의 거인을 공격해 D에 대한 비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저지한 데 성공했죠.
결국 철의 거인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지만 루피 일행은 거인족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온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치마대로 변신해 하늘을 날 수 있는 오로성 마즈가 다가와 엄청난 불을 뿜어냈지만 도리와 브로기가 막아냈고 이 틈에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한 루피는 니카로 변신, 그리고 보니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제일 자유로운 미래를 상상한 보니는 루피와 같이 태양의 신 니카로 변신. 마즈는 나이나이 열매에 속임수라며 불을 뿜어 공격했으나 루피가 막아낸 뒤 상대를 잡고 상디와 프랑키가 루피를 공격, 그리고 보니도 특대 니카 펀치로 루피를 때렸고 반동을 이용한 루피의 던 벌룬으로 오로성 마즈는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날려졌습니다. 한편 바닷속에서 정신을 차린 철의 거인, 그러자 끊겼던 베가펑크의 전세계 방송이 다시 송출되기 시작. 루피는 거인족의 배를 한 입에 꿀꺽하려던 샌드웜으로 변신한 피터를 제압했으나 그 틈에 멧돼지의 모습을 한 워큐리가 배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등장해 배를 지키는 철의 거인, 그리고 루피를 보며 조이보이를 다시 만나서 기쁘다는 말을 했죠. 이어서 조이보이가 위험하니 자신이 지킨다며 오로성 2명과 대치. 이 틈에 루피 일행을 태운 거인족 배는 출발했습니다. 철의 거인은 샌드웜을 상대로 무기를 꺼내려는 포즈를 취했으나 800년 이상 사용하지 않다 보니 녹슬어서 발동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한쪽 팔을 뜯어먹히고 말았습니다. 철의 거인이 고전하는 동안 오르성 세턴은 거인족의 배로 올라타 쿠마와 보니를 죽이기 위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때 루피는 보니에게 세턴과 싸울 용기를 주었고 보니는 마침내 해방의 니카 펀치로 세턴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린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레페이지에서는 오르성 나스주로 때문에 써니오가 바다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틀라스가 희생하여 나스주로에게 달려들어 자폭을 감행.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푸드 버스터로 바다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써니오. 한편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신시대가 공백의 100년 근처에 가까워졌는데 로저가 노린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했죠. 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 이어서 조이보이가 바라는 인물이 공백의 100년과 고대병기를 손에 넣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피스를 손에 넣은 자에게 세계의 운명이 맡겨질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왕 광대 버기, 마샬디 티치, 몽키디 루피, 샹크스, 그리고 혁명군 사보와 드래곤, 해군 대령 코비와 원수 아카이누, 타락한 해군 대장이자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 간부가 된 아오키지, 이어서 이무와 피거랜드 갈링, 마지막으로 의문의 검을 든 실루엣 한 명까지 총 12명의 모습이 비춰지며 최종장에서 대립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베가펑크의 방송을 들은 전 세계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먼저 크로스길드 쪽은 모두 버기에게 환호했고 사왕 검은수염 티치는 카타리나 데본에게 에그에 대해서 만난 카리브를 자신의 본진으로 데려오라 지시. 한편 해군 쪽에서는 경계, 그리고 코비는 루피와 첫 만남을 떠올리며 루피의 꿈을 저지해야겠다 선언. 같은 시각 오르성을 혼자 막았던 철의 거인은 쓰러지고 말았는데 과거 조이보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사과하며 루피를 지키기 위해 밧줄에 묶여있던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폐왕색이 뿜어져 나왔고 철의 거인은 조이보이의 리듬을 들려준 루피를 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 말했죠. 강력한 폐왕색에 해군 병사들은 모조리 기절. 오로성 5명 중 순간이동으로 왔던 4명은 변신이 풀리며 성지 마리조아로 강제 복귀. 그리고 이무는 조이보이의 폐왕색을 느끼며 몸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써니오는 무사히 바다에 착지하여 엘바프 거인들과 함께 에그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철의 거인 과거 회상, 그의 이름은 에메트였고 조이보이와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조이보이는 자신의 최대급의 패기를 묶어서 에메트 체내에 넣어두며 자신이 죽은 뒤에는 널 도와줄 수 없으니 목숨이 위험해질 때 혹은 지키고 싶은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할 때 매듭을 풀라 말했죠. 결국 에메트는 루피가 처음 에그에 대해 왔을 때처럼 동력 없이 멈춰진 상태였고 해군 버스터콜 병력들과 해군 3스타 9명은 모두 기절. 루피는 에메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 뒤 거인족과 함께
엘바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과 보니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았지만 상대는 죽은 베가펑크의 시체 곁에 남아있었죠. 한편 시점은 2주 전 에그헤드, 그곳엔 베가펑크 스텔라와 샤카 그리고 피타고라스까지 3명이 있었고 마더플레임이 도난당했다는 데이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텔라는 마더플레임을 훔친 베가펑크는 릴리스로 예상했고 펑크 레코드에 이 사실을 공유하면 범인도 알게 될 것이라며 스텔스 모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더플레임을 훔친 범인에 대한 각종 증거가 나왔는데 베가펑크의 욕구를 담당하던 요크였습니다. 서둘러 사라진 자료를 복구했지만 이미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지 마리조아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루루시아 왕국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베가펑크는 세계 정부가 고대병기를 보유했으며 요크가 건넨 마더플레임을 이용해 가동시킨 것이라는 추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정부가 알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베가펑크는 자신이 결국 죽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어서 하늘섬과 같은 재질의 섬 구름 제조기 구름푸트는 인류를 구할 중요한 요소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죠. 시간은 흘러 에그헤드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베가펑크는 전 세계로 송출할 영상을 촬영했고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셀프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최후의 승자는 자신들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기억을 제거한 후 깨어난 베가펑크는 자신이 남겨놓은 쪽지를 발견했는데 그 내용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는 걸 세계 정부에게 발각되었으나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준비해뒀으니 자신을 믿고 죽으라고 적혀 있었죠. 이때 사왕 밀짚모자 해적단과 최악의 세대 주얼리 포니 에그헤드 입장, 이어서 CP0 로브르치가 베가펑크 암살을 위해 상륙, 그리고 해군이 에그헤드를 포위했으며 해군 대장 키자루와 오르성 세턴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에그헤드 사건 당일 베가펑크가 보니를 구하기 위해 공장층으로 내려가며 상디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밑에 남고자 하며 내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말한 뒤 원피스는 너희들이 손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에그헤드에서 도망친 밀짚모자 해적단과 거인 해적단은 잔치를 벌이면서 마무리. 베가펑크의 방송이 끝난 직후 세계경제신문 사장 모르건즈와 네펠탈의 비비는 신문에 들어갈 내용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과 최악의 세대 트라팔가 로우의 대결, 사왕 붉은머리 샹크스와 최악의 세대 유스타스 캡틴 키드의 대결, 사왕 밀짚모자 루피는 베가펑크 살해, 같은 시각 조이보이의 표양색으로 인해 난장판이 된 에그헤드, 해군 대장 키자루는 해군 원수 아카이누의 연락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키자루가 평소처럼 설렁설렁 일했을 것이라 예상하고 대충 일한 것이냐며 긁었는데 개빡친 키자루는 절친을 죽여봤냐며 베가펑크와 지냈던 시간을 떠올렸고 의심할 여유가 있다면 직접 와서 보라고 쌍욕까지 박았습니다. 그러자 아카이누는 바로 사과했죠. 한편 CP0 로브르치와 카쿠는 부상을 입은 몸으로 세계정부 배로 복귀, 그리고 오르성 세턴은 버스터콜에 참여한 해군 3스타 9명을 불러놓고 작전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손에 넣어야 할 베가펑크 요크와 베가펑크의 지식이 담긴 펑크 레코드, 그리고 마더플레임을 만들 수 있는 융합로까지 모두 확보했다 했죠. 그리고 베가펑크의 방송이 가장 큰 추태라며 상상도 못했다는 말에 이어 해적들 탈출을 도운 게 철의 거인이라는 사실에 분노했는데, 왜냐하면 약 200년 전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했던 고대 왕국의 로봇을 과학자들에게 연구하라고 지시했던 게 바로 세턴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때 해군 중장 도베르만은 베가펑크의 말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냐며 물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초능력으로 두개골에 타격을 주는 세턴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세턴은 알 수 없는 고통에 죽어가는 모습이 해군 중장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는데, 세턴을 폐기했던 건 바로 이무였습니다. 조이보이를 놓친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었죠. 결국 해군 중장들이 보는 앞에서 오르성 세턴은 죽어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그헤드 랩페이지에서는 구름포트가 폭주하여 펑크 레코드는 하늘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는 데이터로 남아 전원 살아있었고 신체가 남아있던 에디슨이
다양한 파츠를 몸에 붙이면서 2년 전 나미가 쿠마에게 날려줘서 도착했던 웨더리아 쪽으로 연락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성지 마리조아 내부에서는 혁명군에 의해 물자가 끊긴 천룡인들이 폭주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르성이 머물고 있던 마리조아 권력의 방에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신의 기사단으로 35년 이상 활동했던 피거랜드 갈링이었죠. 오르성은 무슨 일 때문에 온 것이냐며 갈링에게 물었는데 방금 명령을 받았다며 바로 반말을 까는 갈링, 그리고 베가펑크 요크를 자신의 직속 부하로 들이면서 과학방위 무신을 맞는다는 선언을 하며 자신이 오르성이 되었다는 걸 당당히 보여줬습니다. 한편 혁명군의 본진 뉴하프만 왕국에서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공백의 100년의 전쟁과 고대병기로 인해 200m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원피스를 손에 넣는 자가 고대병기를 얻게 된다는 내용을 적어두었죠. 천룡인들이 레드라인에 살고 있는 이유와 약 700년 전부터 데킬라 울프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를 모두 알게 된 뒤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은 결판을 서두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뺏기 위해 싸우는 세계가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바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실루엣의 남자가 루피를 기다리는 모습, 같은 시각 에그헤드에서 벗어나 엘바프로 향하던 배 안에서 깨어난 베가펑크 릴리스는 베가펑크가 죽은 것에 울음을 터뜨렸으나 금방 멘탈을 회복하고 다시 식욕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를 구하지 못한 것에 상심하던 루피를 만나 베가펑크는 모두 살아있다며 루피는 베가펑크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기운을 차린 루피는 모두를 불러 모아 다시 한번 잔치를 시작했죠. 그리고 보니와 쿠마 또한 3년 만에 서로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함께 바다를 보는 것이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신세계 가르텔 섬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왕 밀짚모자 해적단의 산하 소속 바르톨로메오가 사왕 붉은머리 샹크스의 영역에서 깃발을 태우며 샹크스의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었죠. 그래서 와노쿠니에서 해군 대장 로쿠규를 제압한 샹크스는 루피도 만나지 않고 자신의 영역으로 이동해 난동 부리는 바르톨로메오를 생포하는 데 성공. 샹크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바르톨로메오에게 다가가 맹독을 건넨 홍고, 한 달 이내로 밀짚모자 루피에게 먹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르톨로메오는 맹독을 자신의 입으로 곧장 털어넣은 뒤 루피 선배와 관계없는 일이니 넘어가줬으면 좋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맹독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뒤 바르톨로메오는 선원들과 함께 곧장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샹크스는 루피가 많이 성장했다며 기뻐했으나 야솝이 등장해 끝맺음을 지어야 한다 말하며 바르톨로메오의 배를 공격해 폭발시키며 사건은 마무리. 장면은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의 본진 해적섬 하치노스, 해군 영웅 거프의 기습작전 이후 아발로 피사로를 추궁하고 있던 티치는 자신이 없는 동안 코비를 놓치고 전 실무에 모리아까지 놓친 것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베가펑크 방송에 잡졸들 사기가 올라가 있는 것에 좋아했고 전 해군 대장이자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가 된 쿠자니, 해군 영웅 거프를 잡은 사실에 굉장히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쿠자는 거프를 죽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던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이니 신경 쓰지 않는 티치. 이어서 빅맘 해적단에서 납치한 푸딩을 껴안으며 라피트를 통해 혁명군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는 레드포트 본도라는 지속적인 고장을 보였고 그 중에서 식량을 운반할 때는 100% 움직이지 않는다며 천룡인들 중에서 굶어 죽는 아사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죠. 티치는 라피트에게 무언가 준비하라는 지시를 해뒀습니다. 같은 시각 에그헤드에서 복귀하는 카타리나 대본과 바노거, 그리고 젖은 머리 카리브까지 하치노스에 도착. 한편 엘바프로 향하는 루피 일행과 거인 해적단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그헤드에서 출항한 지 이틀이 지났으나 도착하지 못했고 설상가상 써니호에 타고 있던 루피, 나미, 조로, 상디, 초파, 우소비 행방불명. 같은 시각 낯선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된 나미. 그곳은 빅스테인 성이었고
자신 좀 살려달라며 조르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도 갈아입혀진 것을 확인했죠. 이어서 거대한 고슴도치와 만난 나미는 도망치다 괴물에게 먹히고 있는 우솝 발견, 제우스를 이용한 번개 공격으로 모두를 제압하는 데 성공. 그러나 쓰러진 줄 알았던 괴물은 분노하여 나미와 우솝을 향해 쫓아오는데 도망치는 둘, 그리고 우솝은 괴물에게 맞고 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미와 우솝이 추락한 곳엔 거대한 사자가 둘을 먹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조르상이 등장해 합동 공격으로 제압하는 데 성공. 이때 거대한 메뚜기를 타고 있는 인물이 등장해 지금 있는 곳은 전부 태양신의 것이라고 말한 뒤 성 반대쪽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루피는 곧장 성의 반대쪽으로 향했죠.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힌 루피. 그러자 하늘이 깨지고 그 안에 보이는 건 거대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포되어 있던 초파와 만나게 된 일행들. 현재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는 걸 인지하게 되어 탈출을 위해 각종 다양한 동물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사슴탈을 쓴 거대한 인물이 루피 일행이 있는 방에 들어왔는데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우섭은 태양의 신 니카로 변신한 루피에게 태양의 신이 돌아왔다고 알렸고 거인을 피해 모두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슴탈을 쓴 거인은 자신의 신정과 펫 그리고 하인들을 박살낸 리브돌 녀석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쫓았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았죠. 현재 루피 일행이 있는 곳은 거인족 죄수를 가둬두는 유치장이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대한 그물로 공격. 하지만 조로가 상디의 공격에 맥없이 찢어졌고 우솝이 벽을 공격해 나갈 곳을 찾았습니다. 마무리로 8만 기어포스로 강화시켜 벽을 박살내버린 루피. 그리고 나미는 제우스를 이용한 번개 공격으로 태양신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시간은 이틀 전 거대한 새 한 마리가 사왕 밀짚모자 해적단의 배 써니오를 낚아 어떤 거인에게 전달. 그 거인의 이름은 신거병해적단 로드였습니다. 써니오 안에는 밀짚모자 일당이 잠들어 있었죠. 로드는 잠들어 있던 나미가 깨어나려고 하자 수면가스를 뿌리고 옷을 갈아입힌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거인 해적단 배 안에서 사라진 루피 일행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목적지 엘바프에서 기다리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신문에 에그헤드 습격 사건에 대한 소식이 담겨져 있었는데 100년 만에 깨어난 거병 해적단의 부활, 사왕 밀짚모자 루피와 함께 에그헤드를 불바다로 만들어 선장 도리와 브로기에게 각각 현상금 18억 베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선장 밀짚모자 루피는 베가펑크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되었죠. 그런데 사진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피의 왼쪽 팔에 X 표시. 로비는 뭔가 낯익는 것 같다며 말했지만 알라바스타 때 아군이 아닌 적이었기 때문에 동료의 표시를 인지하지 못했죠. 이때 거인들은 엘바프에서 일어난 사건 중 저주받은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루피가 빠진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말해줬습니다. 엘바프 왕가에 전해지는 악마 열매를 가지고 싶어서 왕이자 아버지 헤럴드를 죽이고 악마 열매를 먹은 저주의 왕자 로키를 제압하기 위해 엘바프 모든 거인족 전사들이 동원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로키가 해방되면 세계는 무너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짭퉁 태양의 신에게 벗어난 루피 일행은 거대한 나무들과 추운 겨울 날씨 그리고 신거병해적단 게르주와 골드버그를 봤습니다. 우솝은 엘바프라는 사실에 기뻐했고 상디는 거인족 중 미녀가 있다는 것에 환장하는 모습. 이제 거대한 나무 쪽으로 연결된 다리를 건너던 도중 루피는 강력한 기운을 느꼈고 그곳으로 향했는데 거기에 있던 건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인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세계를 끝낼 태양의 신 로키라고 소개하며 마침내 원피스 최초 거인의 왕국 엘바프가 보였습니다. 로키의 말을 듣고 루피는 자신이 엘바프에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키가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던 도중 분노하는 로키. 이유는 자신이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태양의 신이니 입을 열지 말고 자신의 말에 대답이나 하라는 것이었죠. 로키는 자신이 6년째 붙잡혀 있으니 얼른 풀어달라고 부탁했죠. 만약 풀어주게 된다면 박살내줬으면 하는 해적단 하나를 제거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루피는 엘바프 명계에 살고 있는 맹수들에게 포위됐으나 순식간에 맹수들과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샹크스가 이곳에 왔었다는 이야기에 반응하는 루피. 로키는 곧장 겁쟁이 쫄보 해적이라며 샹크스를 평가절하했고
루피는 기어포스로 변신해 로키를 공격했습니다. 방금 했던 말은 농담이라며 루피를 진정시킨 로키는 속으로 쇠사슬이 풀리면 루피를 죽이겠다고 생각했죠. 루피는 샹크스가 뭐하러 이곳에 왔냐며 물었지만 로키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며 그냥 가르쳐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로와 나미 일행은 자칭 태양의 신이라 주장한 신 거병해적단 로드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 뒤를 거인족 게르주와 골드버그가 써니오를 들고 따라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명계에서 다시 올라온 루피는 게르주와 합류해 조로와 나미 일행이 있는 쪽으로 향했죠. 조로와 나미 일행은 엘바프 양계 2층까지 도달했고,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나미와 초파를 거두어주고 키워주겠다며 쫓아오는 변태 로드를 함정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게르주와 골드버그의 막타로 로드를 완벽히 제압하는 데 성공. 게르주는 모두에게 사과하며 본격적으로 엘바프 마을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로비는 자신의 은인 사우로와 헤어졌던 당시의 머리 스타일로 바꿔 엘바프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왕 붉은머리 샹크스에게 자신을 해적으로 받아달라던 거인족 아이 코론이 거병 해적단을 맞이해줬고, 샹크스에게 밀짚모자 루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걸 생각하며 양계로 향했습니다. 한편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이고 싶어하던 하이루디는 명계에서 잡은 고기를 운반하던 중 도리와 브로기 그리고 루피 없는 밀짚모자 해적단 일행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탄 채 무지개를 건너 엘바프에 진입. 로빈과 주얼리 보니는 엘바프의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었죠. 엘바프는 천계, 양계, 명계 총 3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간단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모두 앞에 모습을 보인 엘바프의 거대한 마을, 여기서 루피 일행과 이제 엘바프에 진입한 일행들이 모두 만나게 되었죠. 이어서 탐험가 루이 아노트가 남긴 엘바프에 대한 나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신비의 땅 엘바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적자면 마음 한구석에 이 말을 새겨두길 바란다. 이 땅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 에그헤드 생존자는 모두 엘바프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 이후 다시 만나게 된 하이루딘과 인사를 주고받는 루피, 그리고 뉴스를 통해 빅맘을 잡아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63년 전 빅맘은 엘바프에서 전설의 영웅 폭포수염 요르를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엘바프에 상륙한 기념으로 축제를 하려고 했으나 사우로를 만나고 오겠다는 로빈, 밀짚모자 해적단은 모두 따라간다 말했고, 축제는 잠시 미뤄졌습니다. 시점은 22년 전 오하라를 멸망시킨 버스터콜을 회상하는 CP9 장관으로 재임하던 스펜다이는 오하라 피난성과 군함을 모두 박살낸 건 8살 악마 로빈이라고 말하며 모든 악행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두뇌는 학자 레벨이고 사람의 감정을 갖지 않았다며 알 수 없는 수법을 쓴다고 알렸습니다. 오하라에서 살아남아 도망치게 된 로빈은 비참한 신세로 항상 도망다녔고, 자신의 엄마 올비아와 사우로의 살아남으라는 말에 필사적으로 생존해 현재까지 살아남았죠. 다시 현 시점 로빈은 두근거린다며 사우로와 만남을 기대했고, 처음 로빈과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해변에 쓰러져 있는 척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둘은 22년 만에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와 사우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빈이 살아남은 것에 칭찬해주며 둘은 눈물을 터뜨렸죠. 루피는 사우로에게 로빈 대신 감사를 표현했고, 로빈은 소중한 동료들을 만났다는 말에 모두 눈물을 보였죠. 이어서 릴리스는 사우로에게 다가가 본인이 베가펑크라는 말을 하며 에그헤드에서 가져온 베가펑크 본체의 클론을 완전히 재현한 보관함을 꺼내보였습니다. 20년 전 베가펑크가 에그헤드에서 상주하면서 엘바프에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베가펑크와 동일한 클론을 이용했기 때문이라 말했죠. 하지만 현재는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엘바프에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쿠마도 고쳐줄 수 있냐 물으니 당연하다며 웃어 보였죠. 루피와 우섭은 부엉이 도서관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던 중 엘바프의 어린이들을 만났는데 엘바프의 전사들은 이제 없고 유행이 지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거인족 리플리가 등장해 엘바프 전사는 100년 전 이야기라 말했고 싸움보다 타국과 교역하라는 헤럴드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헤럴드 왕은 나라를 개혁시키려고 했으나 신하들에게 살해당했고 엘바프는 현재 왕이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리플리는 이어서 루피를 바라보며 하얀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바프 신화에 그런 모습을 한 전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로빈과 사우로 일행은 부엉이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로빈이 들고 있던 책이 거대해지며 엘바프 최고의 도서관다운 웅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2년 전 오하라 학자들이 지켜낸 책들을 전부 옮겨놨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로빈 또한 과거 오하라에서 봤던 도서관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엘바프 서쪽 마을 성 한쪽에서 검은색 불길과 함께 오로성과 같은 마법진 위로 사왕 샹크스와 비슷한 실루엣을 가진 인물을 포함한 2명이 등장했습니다.